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입니다. 오늘은 글쎄요, 뭐 시험 같은 거 안 할 거고, 네, 이게 제 어떤 이제 별 볼 일 없는 제 네이버 블로거였죠. 블로그였죠. 네. 근데 음, 이거를 이번에는 소스 코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이제 촬영을 한번 했는데 이거를 이게 소스코드 분석하는 도구는 F12 누르면 나오거든요. 뭐 파이어폭스도 그렇고 크롬도 똑같은데 이거를 분석 도구를 밑에 놓고 촬영을 하니까 이게 자막이 가려져서 이제 분석 결과가 제대로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럴 때는 어떻게 옮기냐면 오른쪽에 고정 눌러서 한번 네, 이렇게 한번 소스 코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저번에도 촬영을 했으니까 뭐 결론은 똑같은데 이제 일단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좋아하자 여기 div로 돼 있죠? 네, 여기도 네 div로 돼 있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정상적이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레이아웃에 테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div도 그렇고 그 테이블도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테이블이 여기가 한 공간이면 여기에 통째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 위에 그리고 테이블 여기 밑에 그리고 요 밑에 공간에도 또 테이블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공간은 테이블을 원래는 하나만 써야 할 공간인데 테이블을 세 개를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글쎄요, 이것도 좀 마크업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죠. 네, 여기도 네, 테이블 3개 있죠. 네. 그리고 요 본문 볼까요? 본문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본문도 테이블로 돼 있네요. 근데 이것도 테이블 하나, 둘. 요 밑에 테이블 안에 또 div가 있고 오케이. div가 있고 예. 하여튼 그리고 여기에 또 테이블 또 있습니다. 밑에 테이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사실 네이버가 뭐냐면 어, 이, 블로그 마크업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응형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 이 테이블을 레이아웃에 썼기 때문에, 이거를, 반응형을 당연히 만들 수가 없겠죠. 네. 반응형을 이런 거를, 이제, 그, 간격만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두 개, 세 개 나눠지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내리거나 뭐 이런 거를 해야지 이제 반응형이 되는 건데 특히 여기도 위젯이 있는데 사실 위젯 같은 거는 이제 모바일에서는 한 줄로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일단 안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이거, 여기 볼까요? 오케이. 그나마 위젯은 테이블 태그를 마크업이 아니라 그 구조에 따라서 쓰진 않았네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구조 때문에 일단 반응형이 안 되는 거고 반응형이 안 되니까 사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접속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여기서도 될까요? 어쨌든 이거 해볼까요? 모바일 모바일 그리고 새로 고침 해봅시다. 여기서는 안 되는군요. 근데 이제 실제로 모바일에서 접속을 해보면 아예 다른 페이지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모바일을 이제 지금 PC를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모바일을 못 보여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이랑 이제 그냥 일반 PC 블로그랑
블로그 페이지랑 따로따로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모바일 페이지예요. 근데 이제 주소가 다르죠. 그러니까 주소가 다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내용은 하나인데 페이지가 두 개다 보니까 이게 중복 문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SEO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중복 문서로 사실은 SEO에 불리한 구조인데도 네이버 포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좀 상위 노출 잘 시켜주고 있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테이블 구조를 이제 레이아웃에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웹 표준에도 안 맞고 웹 접근성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이제 그런 블로그인데, 이제 그런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블로그를 이제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 이거는 사실 네이버의 SEO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고, 좀 비정상적인 SEO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일단 네이버의 블로그의 코드 자체에도 문제가 많고, 예, 그리고 이런 그 지저분한 코드를 쓰는 블로그를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좀 네이버는 좀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선 네이버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프로그래밍적인 이제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프로그래밍을 아시는 분들은 네이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지 보통 이제 일반인 생각하기로는 네이버 블로그는 뭐 이제 뭐 이제 코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단순히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뭐 이제 조작 문제, 예, 그 각종 조작 문제 포함해서 이런 마크업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네, 이건 네이버 블로그를 좋게 볼 수 없고, 솔직히 네이버 블로그는 망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블로그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블로그를 이제 좀 꾸며가지고 이제 다른 블로그랑 비슷하게 좀 예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글쎄올시다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 자체에서 이제 코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도 만들어 볼 건데 같이,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이 분석을 해볼게요. 근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다른 사람의 어떤 잘 만들어진 블로그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결과겠죠. 제가 셀프로 만들어 놓고 제가 셀프로 분석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네이버를 까는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다른 네이버 블로거한테 이런 어 이제 블로그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겠다라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겠다라는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블로거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뭐 참, 네, 뭐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